수완나품 공항은 예기치 못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의 표정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짐을 찾지 못해 초조해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항의의 목소리가 공항을 울리며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대규모로 추방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화로웠던 공항은 순식간에 혼란의 장으로 변해버렸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귀국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태국의 경제적 현실과 한국과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 얽힌 절박한 사연들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있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체류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회적 구조와 현실 속에서 빚어진 결과였던 것이죠. 이 혼란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한국과 태국은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차야라고 합니다. 현재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 큰 행운이자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출입국 심사관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했고 시험과 면접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신원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높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매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완나품 공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공항은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만나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각양각색의 사연을 접할 수 있어 저는 항상 새로움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었죠. 그러나 최근 공항의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다릅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들이 대규모로 추방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귀국하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항의 모든 시스템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중심에는 저와 같은 출입국 심사관들이 있었어요. 밀려드는 인파 속에서 저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여권과 서류를 확인하며 긴장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급하게 귀국한 사람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일부는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입국이 지연되고 심지어 항의하는 사람들로 인해 현장은 큰 소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저와 동료들은 단순히 서류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까지도 살펴야 했기 때문에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했어요. 평소에도 바쁘던 공항이었지만 이번 사태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많은 인파와 그들의 복잡한 사연이 한데 얽히면서 혼란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상황은 저에게도 큰 부담이었어요. 업무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불안과 분노에 휩싸인 승객들은 짐을 찾지 못해 항의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일쑤였어요. 이런 과격한 감정들의 행동들은 공항 곳곳에 퍼졌고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저를 끝없이 눌렀습니다. 아무리 일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업무에 어느 순간 직업적 사명감마저 흔들렸어요. 매일같이 출입국 심사대에 서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도 이 일이 과연 끝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욱이 태국으로 돌아온 이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읽힌 것은 고국에 돌아와 느끼는 안도감이 아닌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깊은 상처였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무너진 후 새로운 삶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어요. 단순한 서류 절차를 넘어서 이 사람들과 마주하는 매 순간은 저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매일같이 혼란과 긴장이 가득한 공항 현장에서 하루 업무가 끝나면 신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 소진까지도 함께 몰려왔고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 불법 체류라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한국으로 향했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 태국에서 받는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태국 내 임금 수준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아 현지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생계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약 300에서 350바트 정도로 한국 돈으로 약 1만에서 1만 2천 원에 해당합니다.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해도 30만, 35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 셈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국외로 나가려는 마음은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어요. 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시간당 9,620원이라고 해요. 하루 8시간 근무 시 약 7만 7천 원을 벌 수 있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태국에서 같은 시간 일했을 때의 수입과 6배 이상의 차이를 보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벌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한국에서 일하면 고향의 가족들에게도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많은 태국인들이 이러한 이유로 불법 체류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단기 취업 비자나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더 나은 임금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고된 노동 환경 그리고 불법 체류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뎠습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법의 보호 밖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과 경제적 격차로 인해 고임금은 태국 사람들에게 큰 유혹이었어요. 태국 사람들 대부분이 농업이나 관광업 그리고 저임금에 종사하는 노동자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들은 태국에서 몸을 혹사하면서 일해도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눈 감고 1년만 일을 해도 태국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태국에서 아무리 명문대를 나왔더라도 취업이 힘들고 설령 취업을 해도 그 돈으로는 평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허드렛 일을 해도 태국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을 구한 사람들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니까 태국 중년층부터 청년까지 앞다투어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불법 체류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결말은 위험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며 결국에는 추방이었어요. 공항에서 매일같이 마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불법 체류의 위험을 감수하며까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태국 경제에 모순된 민낯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태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고 있어요. 특히 농업에 종사하거나 저소득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여전히 매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330바트 약 1만 3천 원이고 한 달을 꼬박 일해도 겨우 9,000바트, 약 40만 원 수입이니까 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이렇듯 경제적 불평등과 기회 부족이 만연한 상황에서 많은 태국인들이 해외로 이주를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었어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도시로 이주한 청년들 역시 피해갈 수 없었어요. 방콕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은 많은 청년들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제 친구 역시 대학 졸업 후 방콕에서 직장을 구했지만 60만 원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방콕의 높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친구는 늘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죠. 식사도 아침은 거르고 점심과 저녁만 간단하게 먹는다고 해요. 이렇듯 경제적 불안정과 낮은 임금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은 특히 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비춰졌어요. 한국의 경제적 번영과 발전된 사회 인프라는 태국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기회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경험한 한국의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은 많은 태국 청년들의 마음속에 동경을 심어주었어요.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외국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수완나품 공항에서도 상당수는 더 나은 임금과 미래를 위해 한국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지만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으로 불법 체류를 선택한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어요. 사람은 힘이 들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용을 써도 제자리에 있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뒤로 자꾸만 후퇴되는 삶을 마주할 때 그 당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운이 좋아서 좋은 직장과 어느 정도 안정된 급여를 받고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제 또래 젊은 친구들은 삶이 너무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호기롭게 떠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태국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 한 몸 살아남기도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는 한국에서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그들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들의 고단한 선택과 두려움 속에 보냈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왔어요. 공항에서 매일같이 태국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을 마주하며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한국 추방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한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한국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냉랭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일부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밀매나 불법 성매매와 같은 범죄에 가담한 사건들이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태국인들이 단지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갔을 뿐이고 범죄와는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태국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제가 알고 지내던 몇몇 승객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과 편견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특히 몇몇 범죄 사건들로 인해 태국인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지고 태국인은 절대로 가까이에서 안 된다는 그릇된 생각들이 한국 사회에 퍼져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태국인들의 불법 체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크게 보도가 되자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시작했어요. 예전에 태국에서 한국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려면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태국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가 되다 보니 비자 발급이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 결과 순수 관광이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던 사람들마저도 덩달아 입국이 거절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니 입국 심사를 거절당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태국의 유명인마저도 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입국이 거절된 모습이 SNS에 전파되자마자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급속하게 올라왔어요. 오죽하면 한류를 동경하고 한국을 가고 싶어하는 태국 사람들에게서 밴 코리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며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가지 말자, 한국 제품을 사용하지 말자,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듣지 말자는 등 각종 SNS에서 한국에 대한 해시태그가 난무했어요. 이곳에서도 한국에서 입국 거절이 되어 돌아온 승객들이 화가 많이 난 표정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와 입국 심사 강화 같은 문제들로 인해 결국 두 나라 사이의 관계도 이전과 다른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태국은 오랜 시간 경제적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를 이어왔었어요. 특히 경제적 교류와 한류와 같은 문화적 교류는 어느 나라들보다 더 활발히 이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의 신뢰가 많이 허물어졌어요.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인들의 사태와 입국 심사 강화 비자 발급 문제 등이 생기면서 두 나라 간의 우호적 관계가 많이 가라앉은 듯 해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태국인들과 젊은이들은 여전히 한국을 동경하고 한류 문화에 열광하며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분야는 관광산업이었어요.
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의 나라로 많은 외국인들이 태국의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러 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은 태국 관광의 중요한 고객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국 방문객들이 태국 방문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그 결과 많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푸켓 끄라비 코사무이 같은 태국의 유명 관광지는 항상 한국인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특히 푸켓 지역에서는 한국인들이 단체로 찾는 리조트와 호텔, 레스토랑 등이 많은데 하나같이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푸켓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관광객이 급감을 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평소 공항에서 자주 뵙고 친분이 있었던 호텔 매니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4분의 1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관광객의 감소는 호텔 경영에도 직격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지 않으면서 매출의 70%가 감소했고 호텔은 고정 비용이 나가는 만큼 자구책을 찾느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1순위로 인건비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고통 부담을 같이 하느냐 아니면 구조조정을 해서 힘든 시기를 견뎌야 되는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번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어요. 평소 그렇게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 넘치던 관광지가 180도로 썰렁한 모습에 이곳 종사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당황스러울까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방콕에서도 비슷합니다. 방콕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잘 가는 쇼핑몰과 시장 가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한국인 관광객을 구경하기조차 힘들다고 해요. 그곳에서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은 평소보다 매출이 6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쌀국수를 좋아해서 많이들 가게를 방문하는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관광객이 없다 보니 아무리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을 기다려도 방문할 사람이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주 고객이었던 한국 관광객의 부재가 태국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갈등이 생기면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태국 항공업계도 큰 위기에 처해졌어요. 당연히 관광객이 줄면 승객을 나르는 항공편이 줄게 되고 그에 관련된 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공항에도 수없이 많은 일자리와 관광회사가 있는데 한국인 승객들이 많이 줄면서 관광회사에 소속된 직원과 가이드도 근무를 장담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역시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구조조정이라도 들어가게 되어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내심 걱정되긴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정부와 관광업계는 자구책으로 중국인 관광 유치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온다고 처음에는 관광업이 활성화되겠다고 좋아하던 태국 사람들도 중국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낮은 의식 수준을 겪으며 완전히 멘탈이 털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과 말 그리고 질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을 보고 태국 사람들은 어느 순간 중국인이 너무 싫다고 합니다. 저는 중국인들의 말과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단순히 태국의 관광객 수의 감소를 넘어서 태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같은 동아시아에 살면서 생김새와 체격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극명하게 의식 수준과 매너, 사고방식이 다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최근 태국은 다시 한국과 관계 회복을 절실히 원하고 있어요. 태국의 총리도 한국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해 보이는 것은 두 나라의 관계 회복이 절대로 쉬워 보이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우선 태국 정부가 불법 체류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들을 태국 국민들에게 잘 이해시켜야 될 것 같아요. 불법 체류가 가져오는 한국과의 단절 그리고 그로 인해 태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 등을 정확하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큰 상처와 부담을 남겼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마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한국과 신뢰 회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태국은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 역시도 공항에서 매일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태국과 한국이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만났던 한국인 승객들의 따뜻한 미소와 가벼운 인사들이 자주 생각납니다. 그들과 나눈 작은 순간들은 업무 중 저에게 큰 힘이 되기도 했죠. 그들이 예전처럼 다시 태국을 방문해 즐겁게 여행하고 저희 공항에서 환하게 인사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공항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에 불과하지만 매일같이 마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정치와 외교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은 분명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사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서 빨리 이번 사태로 인해 불편했던 관계가 해결이 되고 두 나라가 다시 이전처럼 즐겁게 왕래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태국을 다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서로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많았었잖아요.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태국 정부도 불법 체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는다고 하니 한국도 예전에 태국과 좋았던 관계를 떠올리며 빨리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립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